2월 달에는 2번 정도 커피챗을 했더라고요. 안 해봤던 활동을 하나 해보자 해서 필라테스를 했어요. 정말 힘든 운동이었어요. 모처럼 인바디를 해봤거든요. 충격적이게도 약간 비만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하조은 좋아의 하조은입니다. 근황 발표회라는 걸 요즘 한다고들 해요. 사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얻은 걸 수도 있는데 캐릿이라는 뉴스레터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원래 최애 발표회라는 거가 젠지 사이에서 유행인데 그런 게 조금 발전해서 뭐 근황 발표회라는 컨셉으로 뭔가를 한대요. 근데 검색을 해봤는데 딱히 그런 걸 하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유행을 선도한다는 느낌으로 언젠가 근황 발표회 붐은 온다라는 믿음으로 2월 근황 발표회라는 걸 준비해봤습니다. 몇 가지 소주제들을 놓고 제가 2월 달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커피챗입니다. 제가 딱히 커피챗을 저 합니다. 연락 주세요. 막 이렇게 창구를 열어두고 있진 않은데 간혹 DM이나 뭐 링크드인 메시지로 시간 되시면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은 주니어 분들이고 취업을 앞두거나 혹은 또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올 2월 달에는 2번 정도 커피챗을 했더라고요. 한 분은 링크드인으로, 이번엔 2분 다 링크드인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여러 고민을 듣다가 한 분은 학교 후배였는데 제가 알고 지내면 좋을 것만 같은 사람이 계셔서 이렇게 주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커피챗의 형태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제가 일종의 창구가 되고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지인들 중에서 그분들에게 저보다 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연결시켜 드리곤 하는데 그게 또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제 스스로도 먼 미래에 되게 기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커피챗도 하고 딱히 뭐 돈을 받거나 하는 건 아닌데 멘토링 같은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번 달에 필라테스를 했습니다. 1월부터 해서 새해 새 마음 새 뜻으로 뭔가 안 해봤던 활동을 하나 해보자 해서 필라테스를 했어요. 2월 달엔 5회 정도 했는데 정말 힘든 운동이었어요. 이 앞에 영상 한번 보고 오시고 그 영상을 보면 제가 바들바들 막 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힘든 운동이었는데 5회 정도 하고 토탈 10회를 끊어서 다 했는데 연장은 일단은 안 했어요. 일단은 연장을 안 했고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필라테스를 제가 많이 배워도 그걸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필라테스라는 운동 자체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조금 됐습니다. 1회당 5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는 게 좀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운동에 있어서는 제가 점심 먹고 약간 계단 걷는 로토라는 저희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의 어떤 전도에 응해서 계단을 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계단을 계속 걷고 있고 몇 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거의 다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2주째? 매번 출근할 때는 계단을 항상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인바디를 해봤거든요. 인바디를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약간 비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3kg 정도 더 빼라고 권장하더라고요. 심지어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체질을 약간 진단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허약형이라고 나왔습니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운동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흔한 사무직의 흔한 체형인 복부 비만이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복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요. 약간 스스로를 조금 더 자제하면서 간식도 줄이고 3kg 정도를 빼는 걸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독서입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권 정도는 책을 읽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번 달에는 3권을 읽게 됐어요. 아직 읽고 있는 책도 있고 이미 읽은 책도 있는데 총 3권을 읽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라는 책을 읽었고 하나는 에고라는 적,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각 세 권의 저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인생의 의미. 인생의 의미는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고요. 이거 독서 모임에서 읽었어요. 그리고 에고라는 적. 에고라는 적은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네요. 에고라는 적은 독서 모임에서 읽는 책이 아닌데 제가 쇼츠를 보다가 약간 부자를 인터뷰하는 그런 쇼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어떻게 돈을 그렇게 버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쇼츠인데 거기서 에고라는 적을 그 부자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 책 읽어보라고. 그래서 뭘까 하고 그 제가 보는 플랫폼에 검색을 했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오디오북으로 읽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 에고라는 적에서 그 에고는 자만심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어떤 위안,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자만, 나 정도면 충분해 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한 걸음 더 내딛고 계속 배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게 제가 이해한 골자인데요. 이 책을 읽고 조금 생각이 많아져서 새로운 걸 배워봐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 다음 소제목에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인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라카미 하루키, 일본의 대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인데요. 한번 같이 검색해볼까요? 달리기를 말할 때 무라카미 하루키 맞습니다. 이 책은 제가 2회 독자인데 처음 읽었을 때도 제가 한참 러닝에 관심이 많을 때 지인이 같이 러닝하는 거 좋아하는 지인이 읽어보라고 추천해줘서 읽었었어요. 그때는 좀 달리기 하는 사람으로서의 하루키를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그 작가로서의 하루키가 되게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직업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직업인으로서 나는 내 직업을 얼마나 진심을 다해 하고 있는가? 하루키가 실제로 이 책에서 글을 더 잘 쓰고 작가로서 더 잘 살기 위해 삶을 약간 루틴을 만드는 과정들을 중간에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10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고 하루에 뭐 2시간 이상 글을 쓰고 하는 어떤 그의 루틴을 소개하는데 널리 알려진 그의 하루키의 루틴이지만 그걸 에세이 형식으로 직접 작가에게 들으니까 되게 감동이 컸고 그럼 저는 어떤 루틴으로 얼마나 진심으로 제 일을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라는 책은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책인데 약간 인생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책이었는데 인상 깊었던 대목은 역시 관계라는 대목이었고 그 관계라는 대목에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권리와 의무가 가득 찬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권리와 의무가 가득 찬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저 이 문장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권리를 더 주장하고 의무는 조금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권리와 의무 두 개가 다 충족되는 어떤 관계, 약간 불편하지만 해야 하는 그 의무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원하는 그 권리, 어떤 관계로서 그런 것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문장이었고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준 책이었습니다. 제가 에고라는 적을 읽으면서 계속 새로운 걸 배워야겠다 뭐 이런 자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소제목인데 강의를 새로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처럼
강의 형태로 온라인 강의 형태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주니어 때, 아주 3년 차 미만일 때는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 강의를 찾아 듣고 저도 막 이고잉님 같은 분들의 강의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막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 제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액트와 어떤 프론트엔드 진영에서 쓰이는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공부하고 습득하긴 하지만 내가 다른 고수에게서부터 나보다 훨씬 전문가인 영역, 내가 전혀 모르는 영역에서 그 전문가에게 배우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 에고라는 적에서 하는 내용 중에 하나도 그런 거거든요. 좀 너가 새로운 분야에, 완전 낯선 분야에서의 학습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너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극단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배우려고 해야 되겠구나. 정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결코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이건 재미로 넣어봤어요. 제가 어떤 걸 샀는지.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는 올리긴 했는데 이런 헤드폰을 하나 샀습니다. 여기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런 헤드폰, 이렇게 생긴 굉장히 옛날 스타일의 헤드폰 하나 샀어요. 이렇게 하나 샀습니다. 이게 코스라는 브랜드의 헤드폰인데 스테레오 타입 헤드폰을 최초로 만든 브랜드라고 해요. 제가 약간 뭔가 물건을 살 때 좀 근본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근본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빠져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형태에 생긴 헤드폰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딱 산 거거든요. 왜 이런 형태의 헤드폰이 마음에 들었냐면 그 지난 설날에 제가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약간 그 기내에서 주는 헤드폰 있잖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요거를 쓰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볍고 그리고 음질도 뭐 영화 보는 정도로는 충분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헤드폰 하나 그 집에서 영상 편집할 때 쓰면 좋겠다 싶어서 알아봤는데 이런 코스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주황색 그 패드는 아니거든요. 이건 또 알리에서 한 2,000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색깔 깔별로 샀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서 예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할 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 일종의 패션템인데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를 끼웠지만 패션템입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샀는데 이건 그 어쩌다가 마트 백화점을 같이 갔는데 와이프랑 백화점에서 안경 한번 써볼까?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썼는데 너무 이 디자인의 안경이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경 예쁜데? 해가지고 안경 사고 싶다 해서 또 그 자리에서 사진 않고 이렇게 생긴 디자인의 안경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뭔지를 또 찾아봤어요. 제가 뭔가 하나를 살 때 좀 근본에 가까운 걸 계속 찾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브랜드가 모스콧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미국에 있는 뉴욕 브랜드래요. 근데 이 브랜드가 이제 이렇게 생긴 그 안경테 디자인이 아넬형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아넬형 안경을 복각해서 좀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니 뎁 같은 헐리우드 스타들도 쓰고 그래서 막 한동안 핀터레스트에 맨날 조니 뎁 사진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빠져가지고 이 안경을 사고 싶다 해서 알아봤는데 이 안경이 그 압구정이랑 가로수길 막 이런 데 본점이 있거든요. 한국에. 시착도 해보고 왔습니다. 해봤는데 40만 원 넘는 금액에 제가 패션템을 투자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당근을 뒤졌죠. 당근을 뒤졌더니 한 이 안경이 지금 제가 19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19만 원 정도에 제가 원하던 브랜드의 안경을 구매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약간 TMI인데 여러분 안경에 사이즈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기 안경테 이번에 저도 안경에 빠져가지고 알게 됐어요. 안경테 여기 부분에 아마 안 보이실 텐데 안경테 부분에
넘버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46, 뭐 24, 145 이런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안경은 46 사이즈예요. 여기가 46 이렇게 좀 좁은 클래식한 디자인의 안경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경 쓰신다면 안경 대부분에 그 안경 발 부분에 있는 사이즈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46 사이즈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 얘기는 끝이 나고 기타 얘기인데 제가 지금 머리를 길러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좀 많이 덥수룩하죠. 장발 요정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너무 막 치렁치렁하게까지는 안 갈 건데 조금 느낌 있는 정도로 장발로 한번 길러보려고 해요. 그게 목표고 기타 내용이었고요. 그래도 개발자 채널이고 우리가 IT인의 채널인데 회고 정도는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회고를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잘한 것, keep, 계속할 것, 이 KPT라고 저는 회고를 하거든요. keep, 그리고 두 번째 problem, 아쉬운 것, 조금 요건 좀 못해서 좀 문제다 할 만한 거. 그리고 세 번째가 try, 그래서 KPT입니다. 그래서 K는 잘한 것이고요. P는 problem, 아쉬운 거, 문제점. T는 try, 노력할 것, 앞으로 또 더 잘해볼 것. 그래서 첫 번째로 잘한 거, 2월 달에 좀 잘한 거는 허약 체질에 약간 3kg 쪘지만 살을 빼야 되지만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필라테스도 했고 계단도 걷고 있고 그리고 아침에 30분, 20분 정도는 뛰려고 하고 있어요. 뭐 러닝머신을 뛰는 거지만 그거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 제 생각에 살찐 건 여행 중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설날에. 아무튼 변명입니다.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초콜릿이랑 단 걸 너무 좋아해서. 아무튼 운동을 계속 했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조회수와 무관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거, 글을 못 쓰고 있어요. 제가 원래 작년에 스레드도 많이 썼고 그리고 링크드인도 많이 썼는데 뭔가 일종의 권태기? 변명 같지만 좀 회의감도 들고 그래서 내 글을 누가 읽겠어. 나는 뭐 맨날 했던 말만 또 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글을 좀 못 쓰고 있는데 야금야금 다시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그거고요. 그리고 3월에 시도해볼 거 하던 거 계속 잘해야 되고 글에 대한 감각을 좀 깨워보려고 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러프하게라도 제 솔직한 감정들, 솔직한 생각들 그리고 솔직한 경험들을 써내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와 링크드인에서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듣고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 듣고 적용 사례를 하나쯤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뭐 회사에서 해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뭔가 적용해 볼 수도 있고 해보고 나서 그건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3월에는 그렇게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2월에 근황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미없으셨더라도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